안녕하십니까, 펜타키 선생입니다. 자, 입시막스 오늘은 이제 무전공 선발에 대해서 좀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무전공 요즘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뭐 선발 인원도 많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자율전공 그 이름으로 또 운영을 하던 학교들도 많아서요. 사실상 뭐 갑자기 없던 게 막 생으로 막 20% 생긴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갑자기 이제 무전공 관심이 많아졌는데,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진로 관련돼서 고통을 좀 많이 받고, 뭐 제가 계속 몇 년간 얘기했던 이제 인문계열 아이들 자연계열 가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 때문에 이제 무전공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노출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제 무전공이 이게 또 의외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냥 무전공 지원하면 되냐, 뭐 무전공이라는 학과가 있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제 이걸 좀 보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선은 저 한 세 개 학교만 가지고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뭐 오늘 막 무전공 대학별로 다 설명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 이해도를 위한 이제 영상이기 때문에, 우선은 아셔야 될 게 무전공 선발은 유형 1과 2가 있다. 무전공 선발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하반기에 라이브에서 한 게 있어요. 뭐 고교학점제에서 무전공 선발이 많다 등등 무전공 관련된 거는 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좀 찾아보시고, 뭐 무전공 아니 선생님 학종 뭐 뭔데 왜 무전공 막 이런 거는 이미 얘기를 많이 했죠. 자, 유형 1과 2가 있다. 기본적으로 유형 1든 2든 메디컬 사범 계열 같은 약간 좀 그런 학과는 대부분 지원 못 합니다. 다. 물론 이제 그 미래 앞으로는 뭐 이제 교육부나 생각에서는 이런 것도 선택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진정한 의미의 무전공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당분간은 이제 모르겠고요. 자, 유형 1은 뭐냐면 대학 내에 모든 전공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메디컬 사범 등 이런 거 제외하고는 뭐 내가 인문계를 가든 경영학과를 가든 뭐 사회과학 아니면 공과대학 자연계열학과를 가든 뭐 심지어 뭐 예체능을 가든 뭐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막아놓은 대학도 있지만 어쨌든 그 대학이 제안해 놓은 몇몇 학과를 제외하고는 다 선택이 가능한 게 유형 1입니다. 그리고 유형 2는 뭐냐면 모든 학과가 아니라 정해놨어요. 그냥 그 단과 대학 내 혹은 계열 내, 너 인문계니까 인문계열 내에서만 해. 아니면 너 요 모집 단위에서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제한을 둔 게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유형 1이 뭔가 좀 더 자유도가 매우 높은 형태의 그 선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방식을 대학들이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다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 우리는 저기서 하나만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 그래요. 이제 먼저 일단 유형 1과 유형 2를 먼저 아셔야 되고, 물론 뭐 선생님 저거 뭐 그 무조건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도 대학들마다 다르긴 합니다. 또 대학마다 다르고 또 과로 아예 바꿔주는 거 아니면 그냥 자율 전공인데 뭐 그냥 전공 이수를 그렇게 대학마다 달라요, 기준이. 자, 이게 보시면 건국대를 보면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어요. 건국대는 유형 1과 유형 2를 다 운영을 합니다. 자, 항상 이런 거 볼 때마다 이제 한양대, 건국대, 네. 거의 이제 교육부의 그 신호등 같은 대학들, 그렇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유형 1, KU 자유전공학부, 유형 1이니까 모든 전공이 가능하겠죠, 그죠? 이거를, 자, 중요한 거는 종합 전형으로 179명을 뽑고, 자, 논술로도 뽑고, 수능으로도 뽑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자유전공, 무전공을 다 종합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만 뽑거나, 혹은 뭐 종합 전형 안 뽑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마다 이 무전공에 대해서 선발 전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뭐 좀 따져보시면 이게 이제 그 수능 같은 경우는 뭐 그 일단 수능을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구조적으로 일단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구조로 맞춰져 있고, 그리고 정시 선발 방식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유불리가 없게 전형 설계를 해놓은 대학들이 많아요. 이렇게. 아니 선생님 자유전공 수능을 그럼 문과 애들 이과 애들 뭐 문과 애들도 불리한 거 아니? 일단은 그게 그냥 이렇게 좀 조정을 해놓은 학교가 많아요. 뭐 성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종합전형 같은 걸 보시면, 자, 요게 문제예요. 대부분 이제 수시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자유전공인데 선생님 무전공 물음표가 붙는 경우 대부분 수시입니다. 일단 수능 관련된 정시 수능 성적 잘 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물음표인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문이과 애들이 같이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형 2는 건국대가 이렇게 뽑습니다. 문과대학 자유전공학부인데 요건 또 재밌게 종합전형은 안 뽑아요. 교과전형으로 뽑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문과대학 종합전형 자유전공은 없으니까 선생님 문이과 동시에 지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과전형 기준으로 내가 유리한 성적이면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이과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가 교과전형 이 건국대 계산 방식에 있어서 딱히 불리한 게 없으면 지원 가능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건 문이과에 의한 불리함, 유리함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적으로 계산 방식에 의한 유리 불리함이 발생한다는 거. 자유전공학부 유형을 종합전형은 계열별로 유리 불리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형 2는 대부분 교과 논술 재밌는 거는 공대는 수능으로 또 이렇게 60명씩 뽑고 요렇게 뽑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무전공을 지원할 때 선생님 저는 그냥 교과 전형으로 건국대 무전공 1을 지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자, 성균관대를 한번 보세요. 성균관대는 그냥 자유전공 계열 딱 이렇게 하나 있죠. 그리고 유형 1로만 뽑습니다. 재밌는 거는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고 논술도 있고 수능도 있어요. 수능은 그냥 일단 수능을 잘 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과랑 논술은 구조적인 게 불리한 게 없으면 문이과에 따른 유불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내가 성적이 이게 교과 전형이 성균관대에 지원했을 때 성적이 좀 구조적으로 불리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문이과 구분 없이 그냥 통으로 114명이니까 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돼요. 야 이거를 내가 썼을 때 과연 문과 학생들을 어느 정도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제 이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을 이렇게 인문 자연 분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합전형도 인문 자연 분리해 놓은 학교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홍익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이렇게 인문 자연 분리해 놓은 학생들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종합전형 인문 자연 인재상도 약간 구분해 놨죠. 근데 가능하면 인문계 이 자식들아 인문계만 쓰고 자연계들은 요거 자유전공 인문계 쓰지 말고 인문계 학생들 자유전공 자연계 쓰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거 그냥 이렇게 뽑으면 인문 자연 아이들 유불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기본적으로 성균관대학교 장화전형 쓰는 학생들 대부분 1등급일 텐데 일반고 애들 기준으로. 요즘에 당연히 1등급 대 아이들의 일반고 비중은 계열 내 비중은 자연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한 1.7 정도 되고 인문과야. 쟤도 1.7이야. 자연계야. 그럼 우리 둘 다 성균관대 자유전공을 넣었을 때 과연 어떠한 계열 학생이 또 우수하게 평가받을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 무전공이 사실은 요렇게 막 그 계열별 전형별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학교마다 다르고 입시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런 방식의 종합전형 선발을 무전공 1, 유형 1로 통으로 뽑는 학교들에게 들은 문과 학생들 지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당분간. 근데 그건 이제 결과를 봐야겠죠. 요거는 상관이 없고 전형마다도 다르다. 전형마다도. 그래서 특히 이제 수능은 원래 어느 과 이런 거 진로적인 거 상관없고 원래 옛날 전통 방식 일단 성적을 치고 수능을 잘 치고 성적에 맞게 가는 겁니다. 수능은 원래. 이건 딱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선생님 뭐 이게 뭐 선적 방식이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뭐 유리한 점 그건 이제 수능을 잘 치고 생각하세요. 수능 잘 치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무전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내가 어느 정도 대학 지원선이 인가를 먼저 확보를 해야 돼요. 확인을. 그런 다음에 내가 지원이 예상되는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따져보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요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무전공 쓸게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뭘 쓸 건데 그냥 무전공이요. 그 무전공을 뭘 쓸 거냐고. 무슨 전형으로? 수시 전형으로요. 수시에 어떤 전형으로 쓸 거냐고.
수시에 어떤 전형이 고가 인상을 해봤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전공 제가 오늘 교통정리 해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